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사교육에 꼭 보낼 필요는 없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 왔었는데요. 그러면은 뭐 공짜로 얻어지는 거냐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되는 것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교육계의 또 키워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키워드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더 이상 좀 엄마나 아빠 역할에서 한 발짝 좀 뒤로 물러서고 싶다. 우리 아이도 뭔가 스스로 뭔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시키는 일들을 좀 모범적으로 잘 스스로 찾아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아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제 교육심리학계에서 바라볼 때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주도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로드맵대로 가는 그런 학습은 학교나 학원의 그 말을 스스로 잘 들을 뿐 자기가 주도하는 학습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 중에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능력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데 이런 사고력은요, 어떻게 보면 주어진 경로로만 그냥 수동적으로 그것을 잘 수행하는 그런 능력하고는 조금 반대편에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그런 것은 이제 하드 스킬이라고 이제 예전에 이제 최고의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인 그 인생을 경영할 때 필요한 능력들을 우리가 소프트 스킬이라고 보았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소프트 스킬을 잘 갖추어서 그 결과로 인지 학습도 그 일부로서 잘 해내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국어 시험 점수가 뭐 높은 모든 친구들이 글쓰기나 말하기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면 뭔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어떤 견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 점수와 꼭 이제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기가 또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점수는 높지 않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 무수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 얼마나 훌륭하신 우리 이웃들이 실제로 그런 성인분들께서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근데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거나 대화를 나누어 보면 모두가 점수가 높았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학교 점수는 좀 안 나왔을지라도 자기만의 언어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언어로 쓰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정말 주도하는 공부를 살아가는 내내 즐겁게 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또 수긍하시고 동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이 능력이 참 우리나라에서 잘 키워지지 않는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 능력, 혹은 이 사고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예전에도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뭐 성경을 이제 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실 때 이제 개인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서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제 머리가 똑똑해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어떤 뭐 선배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1대1로 뭔가 저를 인격적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서 제가 하는 질문을
좀 진지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상대편 그런 선생님의 자세를 통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흔하고 자주 나오지만 명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예를 들면 이방인, 예, 유명한 소설의 이름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한 선생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막 줄줄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생각을 머물면서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하신 이후에 조심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던 어떤 선생님의 그런 태도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보다도요, 그 답변을 해주셨던 내용보다도 사실은 그 태도 속에서 뭐가 이렇게 제가 늘 어리게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급을 당하다가 뭔가 제가 했던 어떤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시리어스하게, 예, 진지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내가 이거를 좀 더 알고 싶다,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존중감, 그리고 자아 효능감 때문에 제 아이들을 키우거나 다른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쓰면서 양육을 하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대인의 어떤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 하브루타 대화법이, 예, 이런 것에 조금 해당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1대1 짝꿍을 이루어서, 예, 그래서 뭐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어떤 경계가 약간 모호한 듯 뭔가 이렇게 수평적인 상황에서 질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학생이고 누가 선생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생각이 막 자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제 교육 방법으로서 유명한데요. 저는 이 방법에 굉장히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제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도 이런 방식들을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좀 표현을 제 언어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아이를 어른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어른들 간의 대화에서도 뭐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제 상대편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요약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견해를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뭐 토론이라든지 생각을 이렇게 키워가는 어떤 대화 방식이 그 어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무엇이 틀렸는지 상대방의 질문과 대답을 오가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고력이 키워질 수밖에 없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 시대를 생각을 해보셔도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자가 없던 시대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성경이 처음에 쓰여졌을 때도 그랬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를 발전시켜 왔을까? 그리고 지식을 어떻게 유산처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 문자 이전의 시대에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해력의 성장은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 것, 예, 그리고 상대방이 뭐 도대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 이거 정말 참 중요한 능력이긴 한데요. 그것만이 문해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예, 부모님이 되는 것이 가장 쉽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청소년이 되면은 이제 부모하고 이제 사춘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할 때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어떤 게 수동적으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 뜻이 무엇인지만 찾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서로 능동적으로 대화를 그런 참여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키워주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력이 대화를 통해서 평소에 잘 이제 연습이 된 친구들은요, 나중에 이제 책 읽기를 할 때에도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은 굉장히 이제 몰입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면 뭐 이솝우화,
라든지 뭐 유명한 이제 토끼와 거북이 뭐 이런 전래동화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끼랑 거북이가 서로 경주를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조금 약간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부모님께서 먼저 한번 아이한테 한번 툭 던져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지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심포도 이야기 하면은요, 여우의 삶에 그런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까?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아이들이랑 또 나눠보고 비슷한 사례를 또 막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똑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굉장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어떤 대답을 하든 부모님께서 아이를 좀 어른처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 인격적으로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비인격적으로 느껴지는 대화가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막 대화를 하고 무조건 뭐 명령을 하고 복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대화를 듣고 서로 소통하는 상호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저는 인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지적인 자극들을 주고받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스스로 약간 좀 우쭐한 마음도 들면서 뭔가 내가 뭔가 배우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아이를 제가 사교육에 꼭 보낼 필요는 없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 왔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뭐 공짜로 얻어지는 거냐. 우리 아이가 똑똑하게 되는 것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어 학원 안 보내고 영어 잘하게 해주는 방법이 그럼 공짜란 말이냐? 완전한 공짜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저도 이제 강의도 팔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영어 그림책을 사신다든지 어떤 뭐 영상 서비스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런 비용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려는 것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 찾아보기도 하시고 뭐 그 의미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아야지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이제 논술학원에 가지 않고도 실제로 이게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부모님이 먼저 좀 똑똑해지시려는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조금만의 어떤 기회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속이고 나쁘게 대하는 그런 이렇게 나쁜 사람들도 실제로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이 늘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속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먼저 좀 똑똑해지셔야죠.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그냥 수동적으로 지식을 막 계속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아이하고도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서로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부모님도 부모님의 생각과 인생도 함께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길과 저는 좀 동행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유튜브를 계속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